혹시 침대에 누워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를 떠올리느라 잠을 설친 적 없으십니까? 불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 그날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고 그 말만 안 했어도 혼자서 수십 번 되뇌이다 결국 잠을 놓친 밤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나쁜 의도도 없었고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상대의 표정, 대답의 온도, 그 이후의 거리감, 그리고 뒤늦게 찾아오는 후회. 이런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왜 더 쌓여만 갈까요? 이제는 어른 대접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많아지고 해명할 일이 늘어나고 괜히 내가 더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래.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거야. 세대 차이야. 젊은이들은 지금 말해줘도 몰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반복해온 말버릇이 내 품위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수라는 데 있습니다. 본인은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같은 상황, 같은 오해, 같은 후회가 형태만 바꿔 반복될 뿐이지요. 모르는 사이에 나쁜 평판이 쌓이고 그 평판이 나를 대신해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평판을 좋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격을 바꿀 필요도 없고 말재주를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말 한마디를 다르게 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부터 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품위 있는 사람들이 무심코 그러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과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낮추는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면 관계가 달라지고 모르면 같은 후회를 다시 하게 되지요. 특히 시니어일수록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면 후회와 한숨으로 잠 못 드는 밤은 없어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개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지요.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내 기준과 다를 때,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게 말이 돼? 내가 살아보니 그건 틀렸어.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상대의 마음에서는 조용히 문이 닫힙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여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겠구나. 여기서 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 말은 동의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상대를 이긴다는 목적을 내려놓고 관계를 지킨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의 의견을 즉각 부정당한 사람은 이후 대화에서 의견을 더 숨기고 방어적으로 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을 들은 경우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대의 말을 더 수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람은 설득당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을 때 스스로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에게 이 말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정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요라는 말은 권위를 내려놓는 말이 아니라 여유를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남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삶이 훨씬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말다툼이 줄어들고 뒤늦은 후회가 사라집니다. 침상에 누워 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되짚을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이 올라오기 직전 딱 한 번만 멈추고 이 말을 먼저 꺼내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내 품위를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줍니다. 품위는 이렇게 아주 조용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생깁니다.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이제는 모른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늘 정답을 내놓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화 자리에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쪽으로 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다 겪어본 일이야. 그 방향은 결국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경험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주변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은 짧아지고 질문은 사라지고 대화는 점점 일방적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그 사람 앞에서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상대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 말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대화를 주도하는 힘을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에게 당신의 생각에는 가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자신의 관점을 즉시 고수하지 않고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도와 호감도가 동시에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열려있는 사람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이 말을 할 때 그 울림은 더 큽니다. 젊은 세대는 이 말에서 무능함이 아니라 여유를 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구나. 그래서 더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대화가 끝난 뒤에 드러납니다. 상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 내 생각을 존중해준 어른. 그래서 다음번에도 조언이 필요할 때, 결정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 말을 자주 쓰면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만 말하고 불필요할 때는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 한마디는 체면을 내려놓는 말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그래서 더 존중받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사람들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신뢰로 바뀝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점점 함께 일하기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품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이 말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주변의 긴장감이 먼저 풀립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감정을 내려놓고 해결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책임 수용 신호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문제 상황에서 먼저 책임을 언어로 표현한 사람은 이후 평가에서 훨씬 신뢰받고 실제 과실의 크기와 무관하게 리더십 점수가 크게 상승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가 이 말을 할 때 그 무게는 더욱 큽니다. 연륜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상황을 감정으로 키우지 않는다. 그래서 맡길 수 있다. 그 신뢰는 말없이 쌓입니다. 물론 이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손해보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먼저 돕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말은 사람을 혼자 남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핑계가 줄어들고 후회할 말이 사라지고 밤에 누워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되짚을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이 말은 무거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가장 가볍게 만드는 말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앞에서 갈등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품위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큰 소리로 주장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내뱉는 한마디에서 말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았을 때보다 그 도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더 오래 기억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흐려져도 무시당했다고 느낀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큰 잘못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줄어듭니다. 도움을 받아도 원래 내가 할 일이잖아. 그 정도야 뭐.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악의는 없지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식혀버립니다. 여기서 품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띄우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존중받은 사람은 다시 기꺼이 돕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가 오래가는 구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사 강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사를 명확하게 표현받은 사람은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기억할 확률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협력 의지가 크게 증가하지요.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이 말을 할 때 그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 사람은 자존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으로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됩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 감사의 말이 오가는 관계는 문제가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빚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빚은 부담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는 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키우는 말이자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입에 붙인 사람은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품위는 이렇게 유지됩니다. 잘났음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함께였음을 기억하는 말로 말입니다. 사람의 품위는 말의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얼마나 빠르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서두르지 않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급한 말은 상황을 키우고 여유 있는 말은 상황을 잠재웁니다. 우리는 흔히 조급한 말을 합니다. 빨리 결정해야지. 그렇게 느긋해서 되겠어? 지금 안 하면 늦어. 이 말들은 상대를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옮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은 더 급해지고 판단은 흔들립니다. 여기서 품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급할수록 말을 늦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시간을 낭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비로소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판단의 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완충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결정 압박이 줄어들면 사람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재촉받은 상태에서는 실수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유를 주는 말은 상대를 돕는 말입니다. 시니어가 이 말을 할 때 그 울림은 더욱 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에서 시간의 주인이 된 어른을 봅니다. 급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때 품위는 말없이 전달됩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갈등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의견이 엇갈릴 때, 누군가 흥분할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한마디는 대화의 온도를 단번에 낮춥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지 않고 대화로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이 있어 보입니다. 여유는 설명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상대를 재촉하지 않는 말이자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품위는 이렇게 쌓입니다. 앞서가려고 말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출 줄 아는 말로 말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정직해도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달래듯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세상이 다 그래. 처음엔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생각보다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멈춥니다. 상대가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은 더 이상 풀어볼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감정 차단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상황 전체를 한 문장으로 덮어버리는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자주 듣는 사람은 자신의 고민을 공유하려는 의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이 말을 할 때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본인은 세상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도 나를 도와줄 생각은 없구나. 그 순간 신뢰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말의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세상이 다 그래라는 말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가능성을 닫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고 도전보다 체념에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차피 다 그렇다는 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이 말 대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쉽게 단정하지 않고 상대의 상황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유지됩니다. 품위는 냉정함이 아니라 가능성을 남겨두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원래 세상이 다 그래. 이 말은 상황을 정리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말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가벼워지고 대화는 얕아집니다. 품위는 여기서 갈립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과 현실에 갇힌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경계를 만듭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믿어버리는 말은 남이 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반복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나이 먹으니 다 소용없어.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체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뒤로 밀어냅니다. 아무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는데 먼저 자리를 비켜주는 꼴이 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도전이나 변화가 언급될 때,
혹은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때 이 한마디를 던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상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예언적 언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한 방향으로 행동과 태도를 맞추게 됩니다. 소용없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실제로 시도하지 않게 되고, 시도하지 않으니 결과도 없고 그 결과가 다시 체념을 강화합니다. 이 악순환은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 말은 더 치명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겸손을 느끼기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분은 이미 스스로를 내려놓았구나. 그래서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의견을 묻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외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자신을 보호하는 말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나서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품위는 피해 다니는 태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의 말투를 보면 점점 이런 표현이 늘어납니다. 이제 내 몫은 끝났지. 요즘 세상은 잘 몰라. 내가 뭘 알겠어. 이 말들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부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지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할 뿐입니다. 말로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나이 먹으니 다 소용없어. 이 말은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지고 존재감도 함께 옅어집니다. 품위는 마지막까지 남는 것입니다. 젊음을 잃어도 남아야 하고 역할이 바뀌어도 지켜야 합니다. 그 품위는 스스로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들은 특별한 기술도 화려한 표현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말을 입에 붙여왔는지의 차이였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먼저 선택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반복해온 몇 마디 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기회를 스스로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나쁘다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말은 위험합니다. 고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성격이 아니고 말버릇은 인생이 아닙니다. 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꿔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말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품위는 말을 잘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알고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한마디를 선택하는 데서 나옵니다. 혹시 오늘 밤 다시 침상에 누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입에 붙일 말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떤 말이 품위를 지키는지, 어떤 말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지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지나가도 말은 남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평판이 되고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줍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진짜 품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황금 라디오였습니다.